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바로 2026년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계급이라는 게 과거처럼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래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게 될지는 딱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담는 그 지갑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지지 덕분에 제가 더 깊이 있고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 나누려는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한마디 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한 인터뷰에서 툭 던진 말이죠. 영구적인 하층 계급의 출현. 여기서 다른 단어보다도 영구적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계급은 어땠나요? 교육이나 노력, 아니면 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알트먼이 말하는 이 새로운 하층 계급은 한번 고착되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말 그대로 영구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바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계급을 가르는 선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알트먼 같은 기술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기준이 바로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를 담는 지갑이에요. 즉, AI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그 가치를 어떤 시스템과 어떤 지갑으로 쌓고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이정표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AI에 대한 우리들의 흔한 오해를 좀 깨부수고요.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진짜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새로운 계급의 서막을 열고 있는지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2026년 지금의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기존 도구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이해해요. 좀 더 똑똑해진 검색 엔진, 숙제 도와주는 챗봇, 아니면 몇 초 만에 멋진 그림 그려주는 재밌는 장난감, 이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오른쪽, 오픈 AI가 그리는 진짜 목표는요,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건 단순한 앱이나 서비스가 아니에요. 모든 컴퓨터 기반의 작업을 알아서 처리하는 하나의 운영체제, 즉 에이전트 OS입니다. 이건 우리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디지털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능동적인 디지털 대리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 GPT-3나 GPT-4 시절만 해도 이 AI 언어 모델 자체가 하나의 완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GPT-5, GPT-6 같은 최신 모델들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제품이 아닙니다. 일종의 부품, 그것도 가장 핵심 부품인 뇌가 된 거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뇌를 만들어 왔고 이제 그 뇌에 몸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AI에게 기억력, 장기적인 맥락 이해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뇌와 몸이 결합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전한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궁극적인 개념이 바로 개인 AGI, Personal AGI입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를 뜻하잖아요. 개인 AGI는 이 엄청난 능력이 오롯이 한 개인에게 딱 맞춰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묻는 수준의 AI 비서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개인적인 맥락,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랑 자주 연락하는지,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심지어 내 재정 상태나 장기적인 인생 목표까지 싹 다 파악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위임된 주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하던 해외여행 최저가 항공권이 새벽 3시에 딱 5분간만 풀렸을 때 이 개인 AGI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결제까지 마친 뒤에 아침에 나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개인 AGI가 대체하게 될 일은 과연 뭘까요? 흔히들 지식 노동이 대체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오픈 AI는 일부러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인 컴퓨터 작업, 즉 컴퓨터 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정말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 노동일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컴퓨터 앞에서 엑셀 시트 숫자 맞추고 하루에 수십 통씩 이메일 쓰고 답장 보내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하고 보고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AI 에이전트가 목표로 하는 건 바로 이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디지털 노동의 중간 계층 전체인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사회 전반으로 퍼진다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석유이자 전기, 즉 새로운 화폐로 떠오르는 컴퓨트와 토큰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트! 우리말로는 연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 20세기 산업시대에 석유나 전기가 문명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었다면 21세기 AI 시대에는 바로 이 컴퓨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컴퓨트 파워를 서버 비용이나 클라우드 사용료 같은 일종의 IT 비용으로 취급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컴퓨트는 단순한 비용 개념이 아닙니다. 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지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자재예요. 컴퓨터가 없으면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도 실행할 수도 없으니까요. 즉, 컴퓨터의 양이 곧 한 국가나 기업의 지능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요.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3명의 거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똑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AI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단호하게 컴퓨터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컴퓨터가 토큰을 만들고 토큰이 지능을, 지능이 경제 생산물을 만든다는 명확한 공식을 제시했죠. 그리고 AI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떠서 미래에는 돈 자체가 덜 중요해진다. 진짜 병목 현상은 전기 같은 에너지와 컴퓨팅 하드웨어의 질량 같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의 통찰을 합쳐보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미래 경제는 컴퓨터와 그걸 뒷받침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토큰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완전히 재편될 거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의 이 비유는 이 새로운 경제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서버 모아놓은 전산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이곳을 전기를 집어넣으면 지능의 최소 단위인 토큰, 이 생산되어 나오는 토큰 공장, 토큰 팩토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이 석탄과 철광석을 넣어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은 전기와 데이터를 넣어서 지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전기를 연료로 삼아서 토큰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가장 상징적인 무대죠.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서도 명백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 클라우스 슈밥이 이끌던 WEF의 핵심 의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글로벌 거버넌스처럼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이었어요. 하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전면에 나선 지금의 WEF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핵심 의제는 토큰화, 디지털 지갑, 그리고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처럼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기존의 은행과 증권사를 넘어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되는 새로운 레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컴퓨트 파워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토큰화돼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위에서 돌아다닌다면 평범한 개인은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참여해서 내 몫의 가치를 챙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낡은 해법과 새로운 해법을 비교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참여 프레임워크 UBIQ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UBI와 UBIQ의 차이입니다. UBI, 즉 보편적 기본소득, 많이 들어보셨죠?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자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낡은 해법입니다. 생산은 기계랑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생산한 걸 소비하는 소비자 역할에 머무르게 만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AI 시대의 진짜 문제는 소비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가치를 생산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UBI가 아니라 UBIQ, 즉 보편적 기본지성, Universal Basic Intelligence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대신 AI와 같은 강력한 생산 도구를 제공해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고 그 가치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자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인 거죠. 유비크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일회성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모든 개인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AI 기반 창조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개인은 자신의 디지털 신원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지갑을 소유해야 하고요. 셋째, 이 모든 활동이 특정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온체인 소유권, 즉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내 지갑에 직접 기록되고 쌓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비로소 진정한 UBIQ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UBQ라는 개념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파이네트워크가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이 시스템은 명확한 3단계 가치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사용자는 코딩을 전혀 몰라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앱 스튜디오에서 자기만의 유용한 앱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토큰화죠. 이렇게 만들어진 앱들 중에서 생태계에 기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런치패드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가치가 생태계 토큰으로 전환돼서 개발자와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포착입니다. 생태계 내부에 자체적으로 만든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가 이 앱 토큰들의 가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거래하면서 그 가치가 외부 투기 자본에 의해 빠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생태계 내부에 쌓이도록 만드는 거죠. 창조, 토큰화, 포착, 이 순환고리가 잘 돌아갈 때 평범한 개인도 가치의 창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UBQ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과 도구가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진짜 전쟁터는 경제 시스템이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생각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과연 이건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뇌에 즉각적인 쾌락, 즉 도파민을 주입하는 소비기계인가요? 아니면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데이터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 이른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분석하는 강력한 단말기인가요? 똑같은 도구를 손에 쥐어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계급사회의 소비자로 남을 수도 혹은 창조자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탁적 사고와 비수탁적 사고라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의 수탁적 사고, 이건 낡은 방식이에요. 이들은 진실의 원천을 신문이나 방송,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정해준 길, 즉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고 믿고 내 자산이나 미래에 대한 책임 역시 은행이나 회사, 정부 같은 수탁자에게 맡겨버리죠.
반면에 오른쪽의 비수탁적 사고는 새로운 시대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반드시 1차 출처와 원본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스스로 검증합니다. 정해진 길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100% 스스로 책임집니다. 여기서 비수탁 지갑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암호화폐 보관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요가 되는 겁니다. 비수탁 지갑의 핵심이 뭔가요?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 그 프라이빗 키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산의 열쇠를 직접 쥐는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의 열쇠 또한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쥐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AI가 만들어내는 부에 대한 진정한 주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독립이 경제적 독립의 전제 조건인 셈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즉 지능의 정의 자체도 진화해 왔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과 사무실에서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즉 IQ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죠. 그 후반기로 가면서는 거대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협업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즉 EQ가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제 AI가 단순 정보 처리와 어지간한 소통까지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Q와 EQ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 역량은 바로 UBIQ입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수백, 수천 배로 증폭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가치를 포착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존 지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AI의 진짜 목표, 새로운 경제 자원, UBQ 시스템, 그리고 비수탁적 사고방식. 이 모든 개념들이 결국 어떻게 현실 세계의 부와 계급으로 연결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금융 이해력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AI 기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 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낼 겁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필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생겨나겠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례 없는 부는 과연 누구의 지갑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종류의 지갑으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AI 시대에 필요한 금융 이해력은 과거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매일 주식시장 오르내리는 차트 들여다보거나 언론이 떠먹여주는 경제뉴스 헤드라인 읽는 수준으로는 이 새로운 게임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금융 이해력이란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디지털 자산이 어떤 규칙으로 설계되고 분배되는지, 즉 토크노믹스를 이해하고 돈과 자본이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즉 유동성 흐름을 분석하며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어떤 규칙, 즉 프로토콜에 따라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해부하는 능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게임의 규칙을 만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바로 이 새로운 금융 이해력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의 4가지 새로운 계급으로 뚜렷하게 나뉘게 될 겁니다. 최상위 1%에는 AI 알고리즘과 토크노믹스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설계자들이 위치합니다. 그 아래에는 시스템의 규칙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초기에 참여해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포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이 만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갖지 못하는 소비자 계급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최하층에는요, 자기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간, 관심이 어떻게 가치로 바뀌어서 상위 계급으로 넘어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빼앗기는 피착취자 계급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유명한 말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꾼 건데요. 21세기 중반의 진짜 문맹은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가치가 어떤 금융구조와 프로토콜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문맹이자 영구적인 하층 계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담는 지갑은 여러분의 주머니나 은행 계좌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지갑을 여는 마스터키,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열쇠를 넘겨주었습니까?